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속이 울렁거려서 구토까지 하게 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귀에서는 삐 소리가 계속 나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어지러워서 이거 큰 병 아닌가? 순간 겁부터 납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 한번 세게 앓고 난 후에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이런 이명과 어지럼 증상이 나타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증상이 왜 감기 이후에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노화로 치부해도 되는 문제인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홍대합 이학사 이음희 약사입니다. 요즘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약국에 감기 환자도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독감 치료는 다 받아서 나았는데 갑자기 이명과 어지럼증이 찾아오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폐경 전후에 50대 여성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꽤 많은데요. 감기 후에 이런 이명과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증상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건 실제로 저희 약국에 방문했던 많은 환자분들 이야기이고, 너무 걱정하시고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채널 고정. 여러분, 우선 감기 걸려서 오랫동안 치료받고 이제 겨우 좀 나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정말 괴롭죠. 감기에 걸리면 귀나 코에 바로 염증이 생기면서 중이염이나 축농증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중이염의 독소나 염증이 우리 몸의 평형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안에 있는 뇌이로 침범을 하게 돼요. 또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직접 신경에 침투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바로 이명 또는 난청,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80%가 이명을 호소했고 난청 증상이 생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감기가 나은 후에 이 증상이 생겼을까요? 중이염이 있을 때는 귀가 붓고 열이 나고 염증 때문에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못 느끼다가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야 갑자기 어지럼증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지럼증은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고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게서 더 흔하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어지럼증을 경험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중반 여성에게서 어지럼증이 가장 많은데요. 이 시기는 폐경기와 겹치는 시기잖아요. 즉 어지럼증은 여성, 그 중에서도 폐경기 이후에 더 흔하고 골다공증과의 관련성도 보고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건축 기사이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뼈도 지켜주고 혈관도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 속의 이석, 작은 돌 있잖아요. 그 이석도 안정적으로 잘 붙어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는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귀 속에 있는 이석도 떨어져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독감이라도 한번 세게 앓고 나면 가뜩이나 저항력도 떨어져 있는데 약해진 땅에 큰 비가 한 번 더 온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땅이 단단하면 비가 많이 와도 잘 견디지만 땅이 이미 한쪽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면 작은 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듯이 전정기관이 이미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 감기나 독감이라는 큰 감염증이 한번 있고 나면 더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지럼증과 이명은 그냥 둔다고 해서 당장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원인에 따라서는 그대로 방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이명은 전정기관의 뇌이가 이미 손상
손상되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점차로 청력이 떨어지면서 난청이 생기거나 결국에는 청력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어지럼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서 활동량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명은 귀에서 나는 소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장애라든지 불안, 우울감, 그리고 집중력 저하와 같은 무기력 증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발견된다면 초기에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고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보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미세혈류 개선제 같은 약들은 도로를 확장하고 보수해 줌으로써 길이 잘 통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 혈관을 보수공사해 줌으로써 회복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약 말고 평소에 내 귀와 혈관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혈관과 귀, 뼈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비타민 D와 칼슘 제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든 없든 40대 이후부터는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지죠.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귀 속에 있는 이석의 안정화를 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집을 짓고 나서 기초 콘크리트를 너무 얇게 깔아두면 바닥이 갈라지기 쉽잖아요. 비타민 D와 칼슘은 내 몸의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족하면 뼈도 약해지고 이석도 쉽게 떨어져 나오고 어지럼증도 잘 생기고 또 재발도 잘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햇볕을 잘 안 쐬거나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이상이라면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12입니다. 우리 신경을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쫙 퍼져 있는 전선이라고 보면 비타민 B12는 이 전선을 잘 감싸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전기 신호가 삐걱삐걱거리면서 이명, 어지럼증, 저림,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거나 특히 육류 섭취가 줄었다거나 40대 50대 이후 피곤함과 신경 증상이 많다면 복합 비타민 B군 영양제를 한 가지 정도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 영양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은행잎 추출물 성분인 진코 추출물은 항산화 및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미세 혈관을 확장하고 또 뇌혈류와 전정기관 부분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특히 이명이나 이독성 후유증, 경도 인지장애, 말초 순환장애에 특히 효과가 있고요. 그런 증상들을 좀 약화시키고 환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처방이 되기도 하는데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좀 한정적이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꾸준히 먹기에는 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처방약과 동등한 함량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서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진코 영양제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같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오늘은 감기나 독감 후에 오는 이명과 어지럼증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지럼증과 이명 그냥 참고 지내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는 건 집 벽에 생긴 금을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덮어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귀와 균형기관도 마찬가지라서 초기에 잠깐 불편했던 증상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 전체를 뒤흔들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서 아침이 두렵고 언제 또 빙글 돌지 몰라 외출이 망설여지고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때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평소에는 골다공증과 관련된 영양제나 혈액순환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예방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홍대합 이학사 이유미 약사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